처음 본 건 한복의 소리였다. 잔잔한 정주행 음악이 흐르던 회관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린 고운 옷깃 스치는 소리. 그날 시어머니는 연분홍색 항라 한복을 입고 있었다. 팔은 살짝 떨리고 발목을 덮는 치마폭이 땅을 쓰는 소리에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모른 척 다시 자기 이야기에 빠졌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휘둘렀고 뺨 때리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생일 파티도 기념식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된 동창들이 모여 밥을 먹고 추억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에서 어느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의 뺨을 때린 것이다. 사람들의 눈빛은 엇갈렸다. 놀람, 당황, 피하는 시선, 혹은 안타까움. 그런데 나는, 아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쪽 창가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있던 젊은 여인. 단정한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운 유자차 잔이 놓여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 찻잔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끝이 조금 떨렸다. 차가운 유리컵 너머로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얼어붙은 호수 같았다.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지만 물 밑에서는 무언가 끓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뺨이 붉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 뺨을 쳤던 여인은 웃고 있었다. 예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똑같네. 남의 남편 탐하던 버릇 어디 가겠어? 사람들은 웃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만이 떨렸다. 귀끝까지 올라온 홍조가 분명 창피 때문이었지만 더 깊은 감정은 감춰져 있었다. 그 여인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옛날 일이야.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 하지만 웃음은 퍼지지 않았다. 검사 며느리는 눈을 깜빡였다. 유자향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곧 그녀의 마음을 따라갔다. 그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곳은 그녀의 세대가 아닌 시어머니의 지난 시간들이 모여있는 자리였다. 그녀는 단지 데리고 온 사람일 뿐이었다. 운전해주고 자리를 지켜주고 곁에서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 하지만 그 뺨 소리는 그녀에게 너무나 낯익은 소리였다. 밤늦게 울리던 식기 깨지는 소리, 문 살짝 닫히는 소리,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스며드는 한숨의 소리.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고여있던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기억이 이 자리에서 왜 이토록 불편한 기시감을 안기는지 그녀는 아직도 알지 못했다. 그날 모임장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덜미엔 조용한 냉기가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찻잔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살짝 기울어졌던 유자차가 흔들리며 장가에 맺혔고 그 방울이 테이블보 위의 작은 점으로 번져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치마 위에 모았다. 양 무릎을 가지런히 모은 채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 자세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훈련이었다. 며느리가 된 후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의 태도는 그렇게 배웠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옆자리에서 누군가 물었고 시어머니는 웃었다. 정확히는 웃는 흉내를 냈다. 아이고, 내가 괜찮지요. 하하. 옛날 친구들끼리 이런 일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 어떤 서늘함이 스며 있는지. 얼굴만 붉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벌겋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찻잔을 들었다. 차가 식어 있었다. 혀끝에 닿은 유자의 쓴맛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처음도 그랬다. 결혼한 첫 해 겨울, 남편이 없이 시댁에 홀로 머물던 명절, 거실 한쪽에서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웃으며 통화하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검사지 뭐야. 아이고, 그래도 집에서는 내가 할 말 못해. 얌전히 있지 뭐. 그 말은 자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식탁에 국을 따르던 손을 멈췄다. 얌전히. 그 단어가 칼날처럼 마음을 베어갔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줄이는 법을 배웠다. 대답은 짧게, 웃음은 억제하며 불편한 기색은 감춘다.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다시 동창회장. 그녀는 그날의 감각이 지금 이 순간과 이상하게 겹친다는 걸 느꼈다. 사람들 사이를 떠도는 시선들, 가식적인 미소, 떠보는 말투. 그리고 그 속에 고요히 잠긴 한 사람, 그녀의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물잔에 손을 뻗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약지에는 낡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남편과 결혼할 때 받았다는 백금 반지.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는 그 반지를 자주 만지작거렸다. 어떤 날은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기도 했다. 그녀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반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표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검사로서 그녀는 수많은 진술서를 읽어왔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지금도 그랬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전부를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오래도록 덮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감추는 법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견디는 법을 시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걸. 결혼 첫 해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눈이 오지도 않았고 딱히 추운 날도 없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 그 겨울은 이상하리만치 쓸쓸했다. 신혼집은 남편의 회사 근처였지만 남편은 거의 집에 머물지 않았다. 야근, 회식, 출장, 그 모든 이유들이 쌓여 그녀의 저녁 식탁은 늘 하나의 그릇만 차려지곤 했다.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었다. 혼자서 밥은 잘 챙겨 먹니? 그 물음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말이었을까? 그녀는 항상 네, 잘 먹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한 번도 외롭다거나 쓸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건 며느리가 해서는 안 되는 약함이라 배웠으니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장을 봐서 들렀다. 마늘, 무, 배추 몇 포기, 그리고 직접 무친 나물 몇 가지. 냉장고가 차가워지는 소리마저도 어색한 주방에서 시어머니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여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니? 이 칼은 좀 무디다. 이런 건 바꿔야지. 양념은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 곰팡이스러. 그녀는 가만히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고치지 않았다는 자책보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 수 없다는 무력감이 컸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편하다고 하더라. 근데 네가 좀 답답해 보여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답답한 건 자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조용히 마음이 갇혀가는 느낌. 한국의 많은 집에서는 며느리가 참는 법을 배운다. 참을수록 현명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고 조용할수록 집안의 평화를 지킨다고 칭찬받는다. 그녀는 그 말들을 믿었고 그래서 더욱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소리가 울렸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혼자 밥 짓는 소리, 그리고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잘 지내지? 그녀는 응, 잘 지내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창밖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지내는 것과 살아가는 건 다르지 않을까. 시어머니는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에도 늘 웃는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웃음 뒤에 말없는 시선은 늘 같은 의미였다. 내가 우리 집에 잘 맞춰야 한다. 그녀는 매년 한 번씩 자신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 작아지고 조용해지고 투명해져가는 자신.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의 이름 아래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믿음 아래에서 자신이 잊히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지냈던 계절들. 주방 창밖으로 보이던 겨울해는 느리게 지고 있었다. 그 햇살 속에서 김이 오르는 밥솥을 바라보던 그녀의 표정은 어쩌면
그 시절의 시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날은 유독 조용한 밤이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며칠간 머물다 간다고 했다.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간간히 바람 소리가 들렸다. 둘이서 먹는 저녁은 어색했지만 그녀는 애써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자 노력했다. 갓 지은 밥과 된장국, 나물 몇 가지. 시어머니가 가져온 직접 담근 깍두기도 함께 놓였다. 식탁 위에는 김이 피어올랐고 그녀는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다. 이 된장은 좀 쓴 편이네. 네. 다음에는 다시 다른 걸로 사볼게요. 고춧가루는 국산이지. 아, 네. 아마도요. 대화는 그렇게 이어지다 멈췄다.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그녀는 무심코 반찬 접시를 정리하다가 손끝으로 그릇을 건드렸다. 딱 소리가 나며 그릇이 식탁 끝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깨지며 난장판이 되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정지한 듯 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수세미를 들고 조각난 접시를 모았다. 그릇 사이에 김치 국물이 번져 있었고 손끝에 묻은 국물이 시큼하게 냄새를 피웠다. 그때였다. 정말. 시어머니가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크게 소리친 것도 아니고 꾸짖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 짧은 한숨 한 줄이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부젬다. 내가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럴 때조차도 시어머니는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중얼였다. 하지만 그녀는 들었다. 그 말은 명백하게 너는 짐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각난 그릇들을 수거통에 넣고 물걸레를 꺼냈다. 바닥을 닦으며 그녀는 문득 어릴 적 친정집에서 어머니가 하던 행동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말없이 바닥을 닦았다. 아버지와 다투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그걸 보며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아픈 울음이었다는 걸. 그날 밤 그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아득히 들려오는 트로트 선율. 스피커가 아닌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멜로디였다. 그 작은 음악 소리는 벽을 넘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도 외로웠다는 것을. 하지만 그 외로움은 함께 나눌 수 없었다. 둘 사이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이름표가 너무 무겁게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 밤을 잊지 않았다. 깨진 그릇의 냉기, 김치 국물의 시큼한 냄새, 그리고 시어머니의 한숨.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어딘가 마음속에서 부서진 채 남아 있었다.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그 집은 너무 조용했고 그 관계는 너무 오래된 방식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수건을 알고 있었다. 도톰하고 잘 마르지 않는 호텔식 수건은 싫어했고 얇지만 부드러운 거즈 수건을 고집했다. 늘 같은 세탁 세제, 같은 접는 방식, 같은 서랍 위치. 시어머니는 그 정돈된 생활 안에서만 마음이 조금 놓이는 사람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손끝이 시렸다. 겨울 햇살이 들지 않는 다용도실에서 그녀는 빨래에서 막 꺼낸 따뜻한 수건을 접고 있었다. 수건 사이로 증기가 스며 나왔다. 그 향은 라벤더가 아니라 숲과 비누 냄새가 섞인 오래된 사람의 온기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접던 수건 하나에서 작은 자수를 발견했다. 연한 회색 실로 수놓인 글자, 은서. 시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었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바느질의 결은 익숙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자주 사용하던 수건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건을 뒤집었다. 거기엔 흐릿해진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1.1114. 무려 20년도 넘은 수건. 그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수건 하나가 시간의 창고처럼 느껴졌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견뎌낸 시간의 무게. 그녀는 그 수건을 서랍 안에 넣지 못하고 잠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숨어 있는 듯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이미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냈던 사람이었다. 그 시절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은서라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남편 곁에 조용히 앉아 살아야 했던 사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다시 접었다. 그날은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단지 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던 순간이었다. 한국에는 수건을 개는 며느리의 마음을 시어머니는 모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알게 됐다. 수건을 개는 마음보다 개어진 수건을 서랍에 넣지 못하는 손끝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살던 여인이었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그녀의 이름은 어딘가 접힌 채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 수건을 꺼내 들었다.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은서는 내 첫 아이였어. 오래 살지 못했지. 그녀는 처음 들었다. 남편도 말한 적 없던 오래전 가족의 이야기. 그 순간 그녀는 무너졌다. 시어머니가 평생 안고 살았던 침묵을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울었다.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 전에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사라진 이름들을 위해. 모임장은 여전히 따뜻한 난방 공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자꾸만 손끝이 시렸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시어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정갈하게 손을 모은 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처럼도 보였다. 사람들은 다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웃고 떠들었다. 각자의 학창 시절을 소환하며 누가 누구와 사귀었는지, 어떤 선생님이 무서웠는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 틈에서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시어머니의 한복 소매를 바라보았다. 흰 소매 끝엔 연한 얼룩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 닦으려다 만 것 같은 흔적. 아마도 방금 맞은 뺨에서 흘러나온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순간 어릴 적 어머니가 입던 한복 생각이 났다. 명절마다 꺼내 입던 고운 물오름 같은 색의 치마 저고리. 그 한복 속에는 늘 짧은 숨과 참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의 옷에도 똑같은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을 자존심으로 버텨온 사람이었다. 모든 걸 조용히 감추고 손끝으로 정리를 하며 살아온 여자. 며느리에게는 때로 그 자존심이 억압처럼 다가왔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지키는 방식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다. 여자는 겉으로 울면 안 돼. 마음속에서 삼켜야 해. 그 말이 얼마나 고단한 세월을 말해주는지 이제서야 가슴에 닿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녀가 무언가 말할 것 같은 분위기.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어머니, 여기서 조금 쉬세요. 물 좀 가져올게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마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동자만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눈짓 하나로 모든 말을 대신 들었다. 미안함, 후회, 고마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한순간 스쳐갔다.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들에겐 그저 또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지만 그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지금껏 쌓이지 못했던 이해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물을 가지러 가며 문득 생각했다. 사람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또 조용히 다시 쌓아 올리기도 한다는 걸. 지금 시어머니의 한복 속에는 단지 거칠애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이 숨어 있었다. 그 무게를 알게 된 지금 그녀는 조금 다른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김이 피어나는 국물을 떠먹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동자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들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서며 다시 앉을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모임장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엔 조금 전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던 여인이 앉아 있었다. 여전히 익숙한 얼굴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저 사소한 해프닝쯤으로 넘기려는 눈치였다. 그녀는 그 여인의 테이블 앞에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천천히 그에게로 향했다. 시끌시끌하던 분위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방금 제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신 분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검사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과 진심 사이를 구분해내는 훈련을 받아온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는 누구의 법도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 서 있었다. 농담이었다고 하셨지만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한 숨소리들만 남았다. 그 여인은 당황한 듯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결혼 후 몇십 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고 무례함 앞에서도 조용히 참는 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걸 약하다고 우습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말을 아끼던 그녀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손을 떨지 않았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눌러 담았던 말들이 오늘 드디어 언어가 되어 쏟아지고 있었다. 저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며느리로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모욕한 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뺨 한 번으로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더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쓸쓸하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은 미소. 조금은 풀린 어깨, 조금은 가벼워진 숨결.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다. 물, 식기 전에 드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다 알아버려서요. 그녀의 말은 공격이 아니었다. 그건 용서였다. 시어머니의 세월을 이해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모임이 끝났을 무렵 회관 바깥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12월의 바람은 매서웠고 구두 굽알에서 자갈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외투를 조심스럽게 챙겨주며 말했다. 춥죠, 어머니. 천천히 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외투 깃을 여몄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으로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두 여인의 뒷모습 같았다. 차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의아해하며 돌아보았고 시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상하네. 눈이 안 오네. 예전엔 오늘 같은 날엔 꼭 눈이 왔는데.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별 하나 없이 먹먹한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다. 조용한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왜 그리 고집을 부렸을까?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선을 긋고 있었던 것 같아.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사과였고 고백이었고 지난 시간의 미련이었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나를 평가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잘하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근데 그건 엄마와 딸처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였는데 저는 끝까지 결과로만 보여주려 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섰다. 바람이 한 번 크게 불고 지나간 뒤 서로의 눈가에 번진 물기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마르고 참을 줄만 알던 손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그 손을 꼭 잡아준 적이 있었을까?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같이 가요, 어머니. 이제는 같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부터 있어야 했던 웃음이었다. 그녀는 차 문을 열어 시어머니가 먼저 타도록 도왔다. 시트에 앉은 시어머니는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눈이 안 와도 괜찮아. 그냥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아서. 그녀는 시동을 걸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은 따뜻했다. 그리고 오래도록 이어졌던 두 여인의 오해와 침묵이 그 따뜻함 속에서 천천히 녹고 있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어머니니까, 며느리니까, 사위니까, 아들이니까. 그 이름표 속에서 진짜 마음은 점점 작아지곤 하죠. 이야기 속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 말하지 못한 마음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마디의 진심, 아주 조용한 손짓 하나가 그 모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고 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오래도록 묻어둔 가족의 감정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꺼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기억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상처에 닿을 수 있도록요.